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기 쉬운 엑셀 함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엑셀 함수 중 통계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계 함수란 무엇인지, 그 중에 count, count A, count blank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함수라고 하면 입력된 데이터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표시해주는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전 시간에 사용해 본 평균을 구하는 average,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최대값 구하는 max, 최소값 구하는 min이라고 하는 함수도 통계 함수입니다. 그중 오늘은 개수를 구하는 함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이 함수는 선택된 영역 안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분석해서 몇 개의 셀이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가 그 사용된 셀 수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반대로 텍스트가 입력된 셀이 몇 개인지도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count A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count 함수에 A가 붙어 있죠. 평균을 구할 때도 A가 붙어 있으면 텍스트가 입력된 셀을 인식한다고 이전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개수를 구할 때도 A가 붙어 있으면 숫자 셀뿐만 아니라 문자가 입력된 셀도 인식합니다. 즉, 빈 셀과 비어있지 않은 셀을 구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된 전체 셀이 몇 개인지 개수를 구해서 숫자가 입력된 셀의 수만 찾아 빼주면 텍스트가 입력된 셀이 총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비어있는 셀의 수가 몇 개인지 구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count blank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blank, 비어있다는 영어 단어 다 아시죠? 그래서 개수를 세는데 빈 셀이 몇 개 있는지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러한 개수를 구하는 여러 방법에 따라 우리는 이제 자료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엑셀 실습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엑셀4 통계함수 1번 파일입니다. 자, 엑셀4 통계함수 1번. 맞게 열으셨나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시트인 count 시트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count 시트를 보면 2020년도 7월 지점별 제품 매출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입력되어 있는 제품이 총 몇 개 있는가 확인해 볼까요? 전체 제품 수를 구할 C3번 셀을 클릭합니다. 자, 개수를 구해야 하는데 범위를 어디를 사용해야 할까요? 전체 제품 수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명이 있는 B6번 셀부터 B18번 셀을 사용하면 전체 제품 수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입력된 데이터가 숫자가 아닙니다. 보면 문자죠? 그래서 사용해야 하는 함수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 중 숫자, 문자 상관없이 무엇이든 입력만 되어 있으면 개수를 구해주는 count A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함수를 불러 오겠습니다. C3번 셀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시고 오늘은 함수 마법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fx 보이십니까? 자, 찾으셨다면 클릭. 함수
마법사 창이 열릴 겁니다.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COUNTA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다면 이 안에서 바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자,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을 경우에 범주 선택에서 해당하는 함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특정한 범주가 생각이 안 나면 이 모두라고 하는 곳에서 찾으시면 되세요.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통계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라고 하는 범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통계 범주를 선택해 보시면 통계 함수에 관련해서 쭉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COUNTA 함수를 찾아가도록 할게요. 자, 찾으셨나요? COUNTA에 해당하는 함수를 선택해 보시면 그 아래쪽에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럼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클릭. COUNTA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보시면 value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씩 클릭하실 때마다 인수 자리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래 설명을 보시면 최대 255개의 인수로서 개수를 구할 값과 셀입니다 라고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네요. 각각의 자리에 사용할 인수를 넣어주시는 인수 창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시되어 있는 모든 인수 자리를 채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첫 번째 인수 자리만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alue 1번 인수가 들어갈 자리에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범위로 사용할 제품명 B6번 셀부터 B18번 셀까지 드래그합니다. 자, 그러면은 알아서 해당하는 셀 주소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그 아래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값이 총 13이라고 하는 값을 표시했네요. 즉 현재 전체 제품 수는 1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판매 중인 제품 수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C4번 셀을 클릭. 자, 각 지점을 보시면 판매 중인 제품이 있고 준비 중인 제품이 있네요. 그래서 판매 중인 제품 수만 구할 건데 보시면은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한다는 count라는 함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5번 셀에 count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다시 함수 삽입 버튼인 FX를 클릭합니다. 바로 직전 함수 마법사 창에서 범주를 통계라고 하는 범주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함수 마법사 창에 통계 범주로 열렸네요. 그 아래에 함수 선택에서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동막대를 살짝 움직여 주시면 count 함수가 바로 나올 겁니다. 찾으셨으면 클릭. 그 아래 설명을 보시면 범위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즉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 함수입니다. 자, 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count 함수를 사용하는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value 1번에 알아서 셀 주소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결과값이 구해지는 셀 주변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넣어줍니다. 자, 보면 C3이라고 하는 셀 주소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범위가 아니죠. 자, 그래서 C3이라고 적어져 있는 첫 번째 인수 자리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해보려고 하는 판매 중인 제품 수는 북구 지점에 대한 제품 수입니다. 그래서 인수창을 잠깐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드래그 하시면 인수창을 이동시키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인수가 들어갈 밸류 1번 자리에 클릭, 북구 지점이 있는 C6번 셀부터 C18번 셀까지 드래그. 자, 그럼 북구 지점에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이 숫자인 경우에는 개수를 셀 거고, 준비 중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에 셀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확인을 클릭. 13개의 제품 중 총 9개가 판매 중인 제품 수로 나오네요. 이어서 서구 지점, 동구 지점도 구해 보실 건데요. 하나씩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방금 구한 C4번 셀의 채우기 핸들점을 사용하셔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각각 서구 지점, 동구 지점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 몇 개인가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수식 복사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4번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하는 지점의 영역이 맞게 이동돼서 개수를 구해 주었네요. 확인이 끝나셨으면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매출 합계를 또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합계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합계 우리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배워보셨습니다. 그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되세요. 자, 저는 북구 지점부터 동구 지점까지 범위를 선택한 다음 빠른 분석 도구를 클릭해서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영역에 오른쪽으로 결과가 나오게끔 해당하는 메뉴 찾아서 클릭하겠습니다. 이 빠른 분석 도구를 사용하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글자가 진하게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빠른 분석 도구의 합계, 오른쪽으로 구하는 합계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매출 합계까지 구해 보았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또 이어서 다음 시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카운트 계열 1번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계열 1번 시트 클릭. 카운트 계열 1번 시트에는 상반기 직무능력 시험 평가에 대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자료를 잘 보시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대한 합계, 평균, 접수 인원, 응시 인원을 구하라는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자료를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각각 값들이 숫자로만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불참이라고 하는 문자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문자가 섞여 있을 경우 계산할 때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합계, 평균, 접수 인원, 응시 인원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방향에 합계를 구할 거니까 워드에서부터 파워포인트까지 범위를 선택하시는데, 자, 이때 리본 메뉴에 자동 합계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오른쪽에 합계 범위까지 같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본 메뉴에 있는 자동 합계를 사용해서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범위가 저처럼 선택이 되셨다면 자, 홈 탭의 오른쪽 상단 자동 합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클릭.
자, 그럼 엑셀 스스로가 분석을 해서 숫자가 입력된 셀에는 합계를 구해주고 문자만 입력된 셀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8번 셀은 계산되어 있지 않은 빈 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어서 평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지금같이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평균을 구하실 때 일반적인 평균이 아닌 average a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배우셨어요. 기억나신가요? 자, 그러면 한번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이 나올 제4번 셀 클릭. 함수 마법사 fx를 클릭합니다. 자, 바로 직전에 범주를 통계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범주가 자동으로 통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이 통계로 범주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바로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a가 붙어 있는 average a라고 하는 함수를 선택해 주세요. 찾으셨다면 그대로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average a라고 하는 함수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value 1번 자리에 평균을 구할 범위를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수가 들어갈 value 1번 자리에 클릭. 박진희 사원의 평균을 구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있는 F4번 셀부터 H4번 셀까지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범위가 맞게 인수 자리에 들어왔으면 그대로 아래쪽에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럼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평균은 나머지 셀 값도 수식을 채워야 하니까요. 채우기 핸들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자, 각각의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불참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셀도 잘 인식이 돼서 평균값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어서 아래쪽에 접수 인원, 응시 인원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접수 인원을 구하고 이어서 응시 인원도 구해 볼 겁니다. 자, 보면 문자 숫자가 섞여 있는 범위를 가지고 결과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문자 숫자가 같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가지고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a가 붙은 함수를 사용하셔야 문자 숫자 같이 인식이 되면서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F26번 셀 클릭. 자, 함수 마법사 fx를 클릭합니다. 자, 함수 마법사 창에서 count a라고 하는 함수를 찾으시면 되세요. 자, count a 함수를 찾으셨다면 클릭,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count a에 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네, 보면 value 1번에 특정한 범위가 하나 잡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범위는 지우고 정확하게 F4번 셀부터 25번 셀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정확하게 범위를 잡아주셨다면 그대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워드에 해당하는 접수 인원이 20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이어서 응시 인원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7번 셀 클릭.
응시 인원은 워드라고 하는 범위 안에 숫자가 입력된 셀만 사용을 해서 개수를 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마법사 fx 클릭. 자, 함수 마법사 창이 열리면 count 함수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 자, count라고 하는 함수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알아서 범위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F9번부터 F26번이라는 범위가 잡혀 있네요. 자, 구하려고 하는 범위가 맞나요? 아니죠. 우리는 범위를 다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범위는 지워주시고 다시 F4번 셀부터 25번 셀까지 드래그합니다. 자, 범위를 맞게 선택을 하셨다면 인수창은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21명이라고 들어왔네요. 자, 근데 보면 응시 인원은 21명이라고 하는 뒤에 명이라는 문자열이 하나 붙었습니다. 접수 인원은 그냥 순수하게 숫자값만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 명이라고 자동으로 나오게끔 해주는 거는 현재 셀 서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어떤 셀 서식이 들어가 있는가 볼까요? F27번 셀을 선택을 하셔서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메뉴가 펼쳐지면 그 중에서 셀 서식을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자, 셀 서식 클릭. 셀 서식이라고 하는 화면창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표시 형식의 범주가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사용 중인 서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G표준 명이라고 하는 서식이 사용 중이다 라고 알려주네요. 자,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은 평상시 셀 값이 없을 때는 감춰져 있지만 셀 값을 입력하시면 입력된 값에 따라 셀 서식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서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전에는 빈 셀처럼 보였지만 지금처럼 값이 입력이 되면서 조건이 맞아 해당하는 서식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셀 서식 창은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가 볼게요. 접수 인원이 있는 F26번 셀에 해당하는 셀 서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F26번 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클릭. 현재 셀에는 특정한 표시 형식이 없어서 일반이라고 하는 범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범주 중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 옆에 G표준이라고 형식이 적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G표준이라고 적어져 있는 옆에다 클릭. 그 다음에 뒤에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G표준이라는 글자 뒤에 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직접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되셨으면 그대로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랬더니 F26번 셀에 기존에는 없었던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셀 서식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안 보이지만 원하는 값이 입력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표시를 해줍니다. 또한 셀 서식은
복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져 있는 두 개의 값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대로 채우기 힘들 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신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셀 서식도 같이 복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반기 직무능력 시험 평가표에 관련한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 시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계열 2번 시트를 클릭해 주세요. 카운트 계열 2번 시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 강좌에 4분기 교육 접수 현황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자료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보면 총 27명의 교육생이 접수를 했네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교육비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교육비에 따른 납입 여부가 또 체크가 되어 있네요. 납입을 한 교육생과 그렇지 않은 교육생이 각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비를 납입한 사람이 몇 명이고 납입하지 않은 인원이 몇 명인지 분석해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옆에 납입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납입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K6번 셀 클릭. 자, 납입 여부를 가지고 총 몇 명이 납입을 했는가 그 개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납입 여부에 입력된 표시를 보면 숫자 0하고는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숫자가 아닌 동그라미 기호를 사용하여 입력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 문자 상관없이 구하는 count A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야겠네요. 자, 그럼 K6번 셀에 클릭을 하시고 나서 fx 함수 마법사 클릭. 자, 함수 마법사 창이 열리면 count A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count A 함수 맞게 찾으셨나요? 자, 맞게 찾으셨다면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함수 인수를 입력하는 count A에 관련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인수창의 위치를 옆으로 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밸류 1번 자리를 보니 임의의 셀로 알아서 범위가 잡혀 있네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지우고 자, 정확하게 I4번 셀부터 I30번 셀까지 드래그합니다. 자, 해당하는 범위를 맞게 선택하셨다면 인수창은 확인을 해서 완료합니다. 자, 그랬더니 16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전체 27명 중에 16명이 납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미납자가 몇 명인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납이라고 하면 납입 여부에 있어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게 미납자를 구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자,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count blank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직접 count blank라고 하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미납이 나올
L6번 셀에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 fx를 클릭합니다. 함수 마법사 창에서 count blank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count blank 찾으셨나요? 해당 함수 이름을 클릭하시면 그 아래쪽에 count blank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count blank에 대한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기존에 보셨던 인수창하고 좀 다르게 인수가 주어지고 있네요. count blank는 기존에 써보셨던 함수하고 다르게 인수를 하나만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면 range라고 하는 인수는 빈 셀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셀 범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셀 하나가 아닌 셀 범위입니다. 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셀 값은 지워주시고 정확하게 I 4번 셀부터 I 30번 셀까지 선택합니다. 자, 선택한 범위 안에 비어있는 개수를 찾아서 구해주는 함수가 count blank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클릭. 자, 그랬더니 선택한 영역에 총 11개의 셀이 비어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옆에 총 인원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납입 인원과 미납 인원을 더하면 총 인원이 구해지겠네요. 자, 총 인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리본 메뉴에 있는 자동 합계를 클릭합니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오면서 K 6번 셀부터 L 6번 셀까지 합을 구하는 범위로 인식이 됐습니다. 자, 맞게 되었으면 그대로 엔터. 자, 그랬더니 총 인원이 27이라고 나오네요. 자, 맞으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납입과 미납에 따른 결과를 구해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납입 인원, 미납 인원, 총 인원을 단순히 숫자로만 표시하는 것보다 뒤에다 명이라고 하는 문자를 함께 표시하시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서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입 인원, 미납 인원, 총 인원의 결과가 나와 있는 셀 3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나오는 메뉴 안에 셀 서식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셀 서식 클릭. 자, 셀 서식창이 열렸습니다. 보시면 표시 형식 탭이 먼저 화면에 보이고 있을 겁니다. 혹시나 다른 쪽에 탭이 눌러져 있다 그러시면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 아래 범주라고 해서 각각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주어져 있는 각각의 표시 방법 외에 직접 원하는 표시법을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입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보시면 그 안에 다양한 표현법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쓰려고 하는 표현법이 이 안에 바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이 형식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표시 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표시법은 숫자가 들어오는 셀에 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추가하는 서식입니다. 셀에는 문자가 입력될 수도 있고 숫자가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숫자가 들어왔을 때만 반응하는 서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형식 안에 G표준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은 가장 평범한 일반이라고 하는 서식을 의미합니다. 형식 안에 G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명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셀에 숫자가 들어올 경우 알아서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서 나타납니다. 자, 명이라고 하는 글자 입력하셨습니까? 물론 G표준이라고 안 하고 이 명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해당하는 표현법을 0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에 0이라고 표현하고 뒤에다 명을 붙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시법을 0, 명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형식에 정확하게 0, 명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되셨으면 그대로 확인. 자, 그랬더니 선택한 3개의 셀에 각각 16명, 11명, 27명이라고 하는 기존에는 안 보였던 명이라고 하는 문자가 표시가 됐습니다. 실제 이 셀에는 명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직접 입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해당하는 셀에 선택을 하셨을 때 이렇게 상단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했던 카운터라고 하는 수식이 표시되고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명이라고 하는 문자는 따로 적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표시되고 있는 셀 서식에서 만든 명은 서식에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가짜로 뒤에다가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입력값은 아니기 때문에 수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트인 카운트 계열 3번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카운트 계열 3번 시트 클릭. 카운트 계열 3번 시트를 보니까요. 교육 출석부가 하나 입력이 되어 있네요. 총 5일 동안 교육을 하면서 출석을 했을 때는 동그라미로,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각 학생들의 출석 여부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 출석일과 결석일이 며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일을 구하기 위해서 I4번 셀을 클릭합니다. 출석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시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바로 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숫자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보다는 숫자 문자 상관없이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A 함수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카운트 A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fx 함수 마법사 클릭. 카운트 A를 찾아서 클릭. 카운트 A를 찾으셨다면 확인. 카운트 A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범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지워주고 우리는 정확하게 송민욱의 1월부터 5월까지에 해당하는
D 4번 셀부터 H 4번 셀까지 드래그합니다. 범위를 정확하게 넣어주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송민우의 교육생은 총 5일간 출석했다라고 나오네요. 이어서 옆에 결석일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J4번 셀 클릭. 결석일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체크가 없는 빈 셀을 구하는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blank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면 되겠네요. fx 함수 삽입 클릭. count blank 함수를 찾아주세요. count blank 함수를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count blank 함수를 사용하는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기존의 셀 범위로 들어와 있는 셀 값은 지워주시고 우리는 정확하게 D 4번 셀부터 H 4번 셀까지 범위로 잡아주세요. D 4번 셀부터 H 4번 셀까지 범위를 맞게 잡으셨다면 그대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송민우 교육생은 결석일이 0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총 5일간 출석을 다 했기 때문에 결석일이 0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다른 교육생은 출석일과 결석일이 며칠이 되는지 우리 수식 복사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 4번 셀과 J 4번 셀 같이 선택을 합니다. 다음 채우기 핸들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신 다음에 그대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교육을 며칠 출석하고 결석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주어져 있는 표를 가지고 반복해서 함수를 사용해 보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배워본 개수를 구하는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숫자, 문자 상관없이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A 함수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영역에 값이 없는 빈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blank라고 하는 함수를 써보셨어요. 각각 상황에 따라 맞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원하는 결과값을 정확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